이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양시장의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저밸류주 강세 움직임이 연속성을 보였고 또 오늘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발 기대가 많은 종목에서 계산기를 좀 다시 두드려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준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2월의 첫 거래일 마무리됐습니다. 시작하는 기로에서 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게 쌓여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이 시장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 포진돼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그만큼 하루하루 수익률도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 통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을 해서 알아볼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쌈장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5분이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운영 방법도 살펴봐야겠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장중 전략 변경 꼭 필요하신 거 아시죠? 이것도 저희가 모두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데다가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요. 당일 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멘토님이 나오셨을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 운수대통팀 같은 경우에는 2분뿐만이 아니라 제3의 멤버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불주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정말 예측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주사가 필요할 텐데요. 불주사 맞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발생합니다. 자, 그 링크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하단에 참여하기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운수대통팀의 윤수린 멘토와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본주의 텐션으로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본주의 돈이 우선시되는 항상 수익률이 우선시되는 운수대통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불주사로 힘찬 종목들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텐션 좋게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일단 운수대통팀의
리더죠. 리더 윤수리 멘토님과 또 중심 멤버인 불주사는 과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낱낱이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잡아주신 증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저PBR 네. 그리고 디커플링인데 자, 저PBR 먼저 보도록 하죠. 이 관련주 연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양시장의 온도차 가장 큰 요인이 또 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관련해서 흐름 해석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저PBR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이 저PBR 관련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부양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PBR을 사실 뭐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저PBR, PBR이 낮은 기업이란 뜻이죠. 근데 이 PBR을 사실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PBR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의 이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이 주가의 이 상장 주식수로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 일단 PBR을 알기 위해서 BPS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BPS가 여기서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너무 머리 아프게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 BPS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이론상 내일 당장 네. 이 사업을 정리하겠다. 나는 이 사업을 영위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BPS가 2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내일 당장 이 기업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론상 2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업을 보시면서 BPS가 주가가 10,000원인데 BPS가 20,000원짜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갖고 있는 돈이 꽤 됐나 보네, 있었나 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무 상태가 좋은가 보다, 탄탄한가 보다, 그러면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건전한가 보다. 건전하다. 즉 안정적인 기업. 안전한가 보다. 안정적인 우리가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보는 게 바로 BPS입니다. 자, 그럼 BPS만큼 그 가치를 주식 가격을 곱하면 PBR이 되겠죠. 네, 그럼 그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이론적으로 이 기업이 내일 당장 망하더라도 내일 당장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이 기업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주가보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안심하고 나의 자본금을 네. 나의 자본금을 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베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이다. 그렇죠. 그런 기업이다. 네. 그런 걸 알아보는 지표가 바로 우리가 흔히 PB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해요.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려면 사실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회계학까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복수전공한 윤수리 멘토의 입장으로서 한번 모든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PBR은 안정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자, 그럼 이건 경제학 쪽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의 일단은 질서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PBR이라는 안정성을 보는 지표를 가지고 수익성과 연결을 짓는다? 이게 상당히 의아하죠. 네. 의아한가요? 일단은 안정성을 보는 지표라고 하면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PBR이 아니라 PER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PBR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에서 수익으로 이 기업의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을 짓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회계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이라는 건 매일매일 1분 1초마다 바뀌어 나와요. EPS, BPS, 마찬가지로 PER까지도.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바뀌어 나온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 미만 이상을 책정을 하는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아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학적 원론으로 볼게요. 자, 경영학적 입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자,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굳이 주가의 부양 의지를 표출하지 않으려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의 이윤을 봤을 때, 이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가를 안 올리지 않는 기업도
이득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일까요? 사명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리가 머리에 쓰는 1등하면 쓰는 그 왕관이 있죠. 네. 그 기업의 땡땡 왕관이라는 기업인데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이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로 넘기려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엮이더라도 관련된 모멘텀이 엮이더라도 그걸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적 원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정책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저 PBR이라는 키워드를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오늘 삼성물산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굉장히 조금 지루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 만한 내용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서 이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 이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패턴으로 인해서 불주사의 종목이 또 하나 탄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PBR 관련주에서 불주사 패턴이 보였다 이 말씀이세요? 네,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오는 부분들에 따라서 불주사 패턴들의 종목의 관점도 달라진다. 이 부분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저 PBR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고 하자면 일반적으로 PBR의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계해서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은 PBR이라고 하면 자본의 건전성을 보는 지표죠. 네. 예, 그러면 그 자본을 건전성 있는 자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가. 자, 이걸 보는 지표가 바로 ROE라는 지표입니다. 네, ROE와 함께 PBR을 연계해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PBR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한 10년,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시장이 발생했던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또 시장이 좋지 않으면 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강압적으로 사실 이게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이 이슈는 단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 PBR 관련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깊은 내용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꾸밈 없이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깊게 내 종목의 PBR이 어떤지 혹은 저 기업은 PBR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떤 지표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네. 저 PBR 관련주에서 불주사 패턴이 포착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포착된 종목은 언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종목은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자, 저는 사사건건 종목을 이렇게 숨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은 PBR 관련된 신규 전략으로 갖고 오신 걸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불주사는 하나의 시장에 선행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또 저 PBR 관련주가 계속 시장에서 연속성을 띠고는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시장 흐름에 맞는 신규 전략을 또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집중을 해주셔야 이 신규 전략 맞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밸류주 관련해서 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계속 낙폭은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커플링이라는 키워드도 가져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제가 PB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이 이유가 바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디커플링의 요인입니다. 자, 여기서 PBR을 중요시하는 일단 코스피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량주와 이 PBR이 낮게 책정된 지주사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보통 뭐 성장주가 많고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죠. 위주죠. 그렇죠.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눌 때 중소형주와 이제 우리가 대형주를 나눈다는 관점도 맞지만 여기서 한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현재 PBR이 우선시가 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고성장주다 보니까 당연히
PER이 ER. 먼저 이제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네, 정확하게 PBR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 우량주인 코스피 시장은 현재 상승 흐름을 탄력을 잘 받고 있고 반대로 PBR과는 조금 거리가 먼 PER을 더 우선시하는 코스닥 시장은 현재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그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비교적 PBR이 높은 기업들에게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PER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PBR, PER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더라도 분명 이 시장의 디커플링 요인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굳이 애써 포장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디커플링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부분들 또한 이런 부분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디커플링 또 저PBR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또 멘토님과 함께 또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불주사 패턴을 통해서 또 종목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PBR 관련주에서도 지금 불주사 패턴이 포착됐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중에 또 어떤 종목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 잠시 후에 또 신규 전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면 FOMC 결과가 났는데 또 괜찮아요. 왜냐면 또 사실 기정사실된 부분도 있긴 하고 뭐 3월 이후, 6월 이후 어떤 방향성을 주겠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점을 터치해 나가려는 모습 덕분에 코스닥이 그래도 좀 낙폭 줄여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혹시 불주사 패턴 포착된 종목 없나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아쉽게도 없나요?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된 그런 캔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룹주들 내 종목은 없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코스닥 낙폭을 줄여간 종목 가장 1등 공신이 에코프로 그룹주였기 때문에 혹시 없을까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그만큼 불주사 패턴을 통해서 종목들의 향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그만큼 확실한 기법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주사 기법으로 장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불주사 기법 제3의 멤버와 함께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황 체크해봤고 이제 종목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종목과 또 이번 주 종목 체크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전략 변경 역시도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정말 꿀잼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동훈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동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등, 최다 1등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 오늘 잘해 주셨더라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입 이후에 손실 구간, 수익 구간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2차 목표가 터치하고 수익 실현해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7% 가까이 오르면서 심지어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저PBR 관련 종목 중에 대장이기도 합니다. 0.5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배당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라고 또 엮일 수 있는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대장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낙수효가 같습니다. 역시나 1차 목표가 터치하고 보유 중이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변화, 수익률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양진혁 멘토님께서는 HLB 제약의 수익률을 조금 줄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운수대통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SCI 평가 정보를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저PBR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금융주들 정말 핫하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종목 편입해 주셨는데 조금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내일은 빨간불 켜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추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고 나서 정말 너무 예쁜 우상향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오늘 2차 목표가 터치 수익 실현해냈고요. 에코프로버티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종목이 오늘 16%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관이 1월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오늘 제대로 수익 실현해냈고요. 2차 목표가 터치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 모두 다 2차 목표가 터치한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1등은 또 어떤 분이 차지했는지 알아볼 차례가 됐죠. 일단 어제까지는 양진혁 멘토님이셨거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진욱 멘토님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어제 3등이었거든요. 그런데 1등 자리로 우뚝 치고 올라선 모습입니다. 홀로 두 자릿수 수익률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고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운수대통팀 2, 3위 차지를 하셨지만 간극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0.6%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접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위 이동훈 멘토님, 5위 이주호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 운수대통팀의 윤수린 멘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종목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먼저 윤수린 멘토님의 네. 포트폴리오를 봐야 될 텐데 지난주 네.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2차 목표가를 또 시원하게 터치한 QRT 네. 보도록 할게요. 5.57%의 수익률을 또 내주셨어요. 네. 이 종목 당연히 또 불주사가 포착됐겠죠? 그렇죠. 항상 월요일 종목을 선별을 할 때는 지난주를 한 주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이고 지난주를 5일 동안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녹아내릴 수 있는 캔들이 있을까? 자, 바로 주봉상의 불주사를 그려낸 종목이 주봉상의 불주사를 그려낸 종목이 오. 월요일 날 이 상승 종목으로 불주사 종목으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운수대통 멘토들의 QRT는 과연 주봉상에 어떤 불주사를 맞았길래 이런 오.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들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QRT라는 종목을 선별을 한 건 당연히 월요일 날, 이 항상 쌈장 종목은 월요일 날 기준으로 일단 선별이 되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별이 된 QRT가 과연 어떤 불주사를 보여줬길래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불주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자, 불주사는 바로 이 주봉에 숨어져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번 불주사를 한번 길게 한번 보게 되시면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이 주봉상에 지난주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불주사 캔들이 반영이 된 또 역대 최대 거래량을 바닥권에서 보여준 이 QRT라는 종목을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선별해 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이 움직임이 하나로 함축이 된 캔들이 이 주봉에 일주일간 움직임에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첫 주는 이 주봉상의 불주사를 그려낸 종목들로 선별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월요일날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항상 운수대통 멘토들은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한다. 자,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 아, 맞아요. 네, 항상 장 시작 전에 시초가로 종목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되시면은 이 시가 기준으로 목표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도 누구나 쉽다라는 거 항상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한번 시가가 얼마를 출발을 했을까? 자, 바로 시가가 3% 뜨고 출발을 했네요. 네, 갭상승이 3.37%가 나타나고 출발을 했는데 장중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자, 고가 기준으로 22%.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구경 정도는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경 정도? 네, 근처까지 구경을 하고 왔고 종가 기준으로도 10% 정도 그냥 들고만 가만히 있고 종가에만 했더라도 거의 한 7% 정도의 상승률은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27,500원 정도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500원 정도 구간의 2차 목표가를 단숨에 장 시작한 지 땅 하자마자 거의 터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렇게 가장 빠른 패턴으로 불주사 캔들이라는 건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상승 이후 그리고 조정이 한 번에 나온 캔들이 상승 이후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온 캔들을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럼 이 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조정 기간은 평균적으로 온스테통 멘토들은 3거래일을 봅니다. 3거래일? 네, 근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게 상승 이후 눌림을 거쳤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친 양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응축이 된다면 상승 이후 하락이 나오면 네. 이 사이에 상승했던 고점까지 윗꼬리가 달리겠죠. 그게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나온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불주사 패턴 관련해서 또 막간을 이용해 말씀해 주셨고요. QRT의 수익을 잡을 수 있었던 비법까지 또 불주사 패턴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불주사가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QRT를 잡을 수 있었던 비법, 불주사 비법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수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왜냐면 이 KTCS 2번이나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네. 격일로 2번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23일 이후로도 그 불주사 약효가 좀 내내 남아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KTCS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일단은 뭐 AI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다양한 이 기지국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항상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종목들의 핵심 전략이 나타났는데,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이후 KTCS의 움직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KTCS가 불주사 캔들을 나타낸 관점들을 한번 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 한 2번 정도 KTCS가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TCS라는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불주사를 그려낸 자리가 2023년 9월 18일 이후로 어느 정도 이 주봉상에 이 불주사 캔들의 효과가 남아 있었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1월 19일 금요일 이 자리가 분명히 매력적인 불주사 자리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아직 아쉽게도 1차 목표가 터치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효는 남아 있다. 분명히 이 들어온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 나가지 않은 거래 대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래량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늘어지는 시장입니다. 사실 보면 종목이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도 패턴들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의 이 불주사 종목들에게 좀 1차 목표가 터치 이후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새로운 불주사를 빠르게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KTCS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포착해 주셔서 일단 1월 23일에 또 포착해 주셨을 때는 1차 목표가까지 또 시원하게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효가 남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약효가 아주 가득한 종목들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신선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장중 전략도 꼭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포트폴리오 통해서 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란불 켠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좋으니까. 네. 라온시큐어부터 볼게요. 이게 보안 관련주인데 손절가를 이탈했어요. 네. 네. 일단은 분명히 불주사를 포착하셨을 텐데. 네. 어. 이 종목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불주사를 분명 갑자기 포착을 했는데. 이게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네, 뭐 우수 대통령 윤석열 멘토는 그 숫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다시피 굉장히 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가가 촉촉한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물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불주사 캔들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주사 캔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을까? 자, 누가 봐도 수상한 불주사 자리가 어디일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바로 라오시큐어를 선별한 종목, 라오시큐어라는 종목을 발굴한 날짜가 바로 이 1월 26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이 불주사 캔들의 상승, 우리가 이 몸통,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거래량. 자, 라오시큐어라는 종목은 보안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안 관련주가 역대 2년, 3년 동안 이런 거래량을 보여줬던 적이 단 한 번도 그러네요. 없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불주사 캔들의 자리를 그려냈던 적이 라오시큐어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자, 이 불주사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 상당히 수상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라오시큐어라는 종목을 쌈장 종목으로 편입을 했지만, 뭐 아쉽게도 이 손절가를 빠르게 터치를 하면서 이 향후 주가가, 이 상승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장이 시가부터 시작해서 이 계속 종가까지 밀어내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힘을 못 쓴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종목들 중에서도 하루, 이틀, 3일 간격보다 4일, 5일 이렇게 좀 더 늘어지는 종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까? 약효가 남아있나요? 네, 약효가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길어진다면 빠르게 그 종목을 잘라내고 전략을? 순환하는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 이전 시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 또한 방법이다. 어찌 보면 이 늘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감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쉽게 손을 떠나갔지만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즘 저희 쌈장 멘토님들이 다들 복수전을, 리벤지 매치를 다들 그리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만큼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런 말씀은 그런 만큼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이 참으로 중요한 지금 시장인데요. 불주사와 함께 그런 대응 확실하게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윤수린 멘토님과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엔텔스인데요. 엔텔스는 1월 29일 같은 날 또 편입을 해주셨어요. 네. 1.37%의 수익 담아주셨고 1차 목표가 또 터치를 해주셨어요. 네. 엔텔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항상 보면은 시초가 선별을 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게 장 시작 전에 분명 제시는 했으나 이 전에 호가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은 편입에 불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목표가나 이 손절가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엔텔스 또한 동일한 관점입니다. 시초가로 제시드렸고 목표가로 제시드린 구간 내에서 어찌 보면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을 대응하기도 목표가를
수정하기도 전에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가 이렇게 높게 뜨고 출발했다라고 하면 이 불주사 캔들이 힘이 남아 있더라도 아마 이 1차 목표가 기준으로라도 아마 선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패턴을 좀 보여줬었다. 어찌 보면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긴 했으나 이 관점에서 어찌 보면 종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종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마 이제는 다음 주 한번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장중 대응 전략도 이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도 조금 더 신속하게 제시를 해드리지 않나 해드릴 예정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 대응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초가로 또 공략을 해주시지만 그 이후의 전략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 수익을 어떻게 얼만큼 담을 수 있는지도 달라지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윤수리 멘토님과 함께 그 추후 전략도 계속해서 기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5G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오늘 또 제사 이동통신사가 네. 22년 만에 등장을 했어요. 간략하게 이 이슈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불주사 패턴 포착이 됐는지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슈를 몰고 온 이 스테이지X는 상장사가 아니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통신 3사와 장비주 안에서 연속성을 포착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일전에 솔리드 네. 또 관련해서 불주사 패턴 포착됐다 네.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런 하나의 이슈로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된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한번 이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중계기 사업을 영위하는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 솔리드라는 종목은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중계기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모멘텀을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다.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솔리드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중계기 말고 우리가 증폭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우리가 전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통신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RF, SP 뭐 그런 종목들과 동시에 지금 일반적으로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도 현재 불주사 캔들이 포착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장비주들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패턴을 불주사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들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장주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건 향후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엔테스 그리고 지난주에 LG 헬로비전과 같은 종목들을 쌈장 종목으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주사의 약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불주사 캔들의 관점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을 뿐 이 섹터 내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항상 보면 윤소리 멘토는 트렌드 매매가 아니라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따라가는 그런 불주사 캔들의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형사님 흔적. 같은데요? 네, 형사님 같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흔적을 건거일 찾아가니까 100% 형사가 맞죠. 네, 상승 종목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보내버리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선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PBR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나쁜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통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 변동성도 극심하고 또 각광받는 주목받는 이슈들에 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불주사 패턴은 포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주목받는 이슈 속에서도 확실한 기준을 잡고 종목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도 계좌 속에 더 확실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불주사 패턴으로 여러분도 QR코드 찍고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불주사 기법으로 확실한 종목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도 봐야겠죠. 이게 또 제약바이오주인데 먼저 차트 통해서 그러면 불주사 패턴 먼저 읽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좀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CDMO 지금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한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트를 한번 조금 더 길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사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과거 이전에 2022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지금 4월 6일 이후에 아예 이렇게 거래량이 또렷하게 발생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 불주사 캔들이 왜 도대체 이 자리에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나타내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게 되시면 하단에 지금 거래량이 발생된 지금 1,300만 주에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불주사 캔들의 윗꼬리가 나타나고 또 한 번 몸통 지금 이 물량을 담고 빠지지 않은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바로 불주사 캔들에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이 시국에 무슨 제약바이오냐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다 바로 그 다음날 이 선별한 이후 시가가 지금 6.3% 출발 대비 고가 15%까지 도달을 하면서 바로 2차 목표가를 단숨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뭐 중국의 수출 맞아. 이슈가 좀 있죠. 네,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수출을 제한을 한다. 그리고 이 CDMO 이 제약 이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들까지도 고객사로 막아버린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그 다음 날도 그 불주사 효과가 남아 있었다는 듯이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힘든 시장에서도 분명 불주사 캔들을 통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 나타난다. 자, 그런 관점이 저 PBR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꼭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꼭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분명 그런 이슈가 나타나고 그런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그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분명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바이넥스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바이넥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숨길 수 없는 뜨거움을 또 포착해 주셨어요. 불주사 패턴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전략 챙겨갈지 관련한 전략들, 또 SCI 평가 정보도 이거는 추후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전략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또 없으니까 신규 전략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으로 또 신규 전략 챙겨 오셨을지, 왜냐하면 우리 오늘 방송 초반부터 계속 뜨거운 이 저PBR 관련주로 신규 전략 챙겨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불주사 캔들의 종목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종목이 생소한 관점이라는 건 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뭐 당연히 뭐 이슈는 저PBR 관련된 이슈들밖에 없겠지만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지주사의 역할을 띠는 기업이라든지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다. 불주사 캔들을 나타낸 종목들이. 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불주사 후보 종목은 바로 골프존 뉴딘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골프존 뉴딘홀딩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PBR이 낮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 지주사의 역할을 띠는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순자산, 즉 자본이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골프존, 우리 스크린 골프를 할 때 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할 때. 골프존은 아는데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또 처음이에요? 네, 골프존 뉴딘홀딩스라는 기업이 골프존이라는 기업의 이 지주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사 기업들 뭐 삼성물산도 오늘 지주사 뭐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가 지금 이런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상황에서는 뭐 요즘 지분 가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삼성물산이 오늘 하나의 또 트리거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로 불주사 캔들이 포착됐다는 건 상당히 한번 구미가
당길만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 이 골프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프존 유딘홀딩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실 이런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적이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네.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이런 뚜렷한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당연히 PBR이 낮게 책정이 된 기업이겠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불주사 캔들을 보여주고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500만 주 이상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골프존 유딘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 자, 200억 정도 발생을 했다. 자, 1,500억짜리 종목에 200억짜리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는 건 시가총액 대비 한 13%에서 15%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주사에서 지주사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이런 기업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뽑아냈다는 건 분명히 향후 PBR 관련주에 대한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이 골프존 유딘홀딩스도 오늘 첫 번째 이 불주사 포착 종목 후보군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왔다. 여기까지 역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초가로 진입을 하실 예정이죠? 네, 뭐 시초가로 진입을 내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종목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내일 불주사 시초가 종목으로 쌈장 종목으로 편입될 확률이 높을까? 자, 이 네.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업 기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PBR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조업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의 일부분, 대부분은 부동산 아니면은 건물, 토지의 역할들이 주를 부동산. 이루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생산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은 토지도 많아야 되고 공장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산 내에서 포함이 되는 것 중에서는 뭐 재고 자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설비나 뭐 이런 거. 생산 설비 라인들도 하나의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건 회계상의 이론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계 부품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건물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은 어쩔 수 없이 PBR이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낮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 우리가 주로 PER이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 PBR이 낮게가 아닌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우하이텍도 이 기업이 뚜렷한 매출이 1조 이상 나타내는 뭐 기업인 건 굉장히 우량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뭐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했던 성우하이텍의 이 움직임에서 지금 이런 뚜렷한 불주사 캔들과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나타냈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패턴이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뭐 PBR 관련된 이슈까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까지 지금 사실 경기 소비재 그리고 지금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PBR 낮은 제조업 기업들도 이렇게 물때가 맞아 들어와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관점에서 성우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이런 불주사 캔들을 보여줬다는 거 상당히 좀 반가운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불주사 캔들을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만들어낸 성우하이텍이 내일의 두 번째 불주사 후보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잠시 이야기를 드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보니까 네. 내일 어떤 종목이 선별될지 유술 멘토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술 근데 멘토도. 뭐 성우하이텍에서 보인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성우하이텍에 쏠려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일 불주사 캔들이 알려주는 대로 나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자, 내일 어떤 종목이 우리 불주사 종목으로 쌈장 종목 우수대통 멘토들에게 이 순위를 올려줄지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셔서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입장을 해주셔서 함께 있어 보신다라고 하시면 내일의 불주사 종목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숨길 수 없는 뜨거운 불주사 패턴, 거래량과 거래대금 포착된 종목 신규 전략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프존 뉴딘홀딩스, 성우하이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멘토님은 불주사 패턴을 포착해 오셨지만 저PBR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또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하지만 어떤 종목을 내일 가져갈지 모른다, 시초가로 공략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